결혼 기념일. 지선아, 오늘 안 바쁘면 나랑 놀지 않을래? 이번에 축제한다고 하길래 너랑 오랜만에 가고 싶어서 전화해봤어. 축제? 진짜 가고 싶긴 한데, 오늘은 기념일이라서 식당 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시간 되면 갈게. 그러고 보니 밖에서 놀아본 게 언젠지도 모르겠다. 하긴, 너랑 나랑 축제 구경 다니는 재미로 살았잖아. 애가 결혼하더니 바빠서 나오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럼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직 안 왔네. 내가 여기로 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전화 한 번만 하고 올게. 그렇게. 난 나갈 준비나 하고 있어야겠다. 자기야, 6시 반까지 식당으로 오라고 했잖아. 지금 오고 있는 거 맞지?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잊어버렸네. 나 지금 과장님이랑 술 마시고 있어. 어? 내가 이번엔 꼭 약속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잖아. 지금 일 있어서 가야 한다고 하고 일어나면 안 돼? 식당 예약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미안해, 자기야. 근데 식당은 갑자기 왜? 난 자기가 해준 집밥이 먹고 싶은데 자기는 오늘 웬일로 외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정말 기억 못해?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됐어. 나도 그냥 갈 테니까 자긴 자기 상사랑 술이나 마셔. 어떻게 우리가 결혼한 날을 잊을 수 있는 거야? 아, 미안해. 내가 요즘 회사 일에 치여 사는 바람에 내가 잊어버렸네. 정말 미안해. 됐어. 나도 집 갈 거야. 자기 정말 서운해. 난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준비하면서 자기랑 뭐하고 보낼지 상상했는데 나한테만 중요했던 날이었네. 그냥 끊을게. 늦은 밤. 자기야,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신경을 별로 못 쓴 것 같아. 나도 우리 결혼 기념일까지 잊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서운했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게 3년인데 벌써 잊어버린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자기야,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기념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게. 오는 길에 이거라도 준비했어. 우리가 5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했잖아. 연애, 결혼. 난 자기한테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항상 날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뭐야? 꽃? 설마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사온 거야? 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꽃이잖아. 가게 닫으시려는 거 좀만 시간 달라고 하고 사왔어. 내가 이번엔 이렇게밖에 못 해주지만 다음엔 더 좋은 기억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이번엔 정말 미안해. 어, 다음엔 이대로 안 넘어갈 거니까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정말 서운했어. 나만 그날이 소중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정말 미안해.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내가 신경을 그만큼 못 썼나 봐. 알았어. 네가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번 한 번은 넘어갈게. 근데 다음부턴 그러지 마. 나 일부러 너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정작 같이 못 보내니까 너무 서운했어. 결혼기념일은 우리가 새 출발한 날이잖아. 근데 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긴 했어. 어, 하지만 이렇게 선물도 사다 주니까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네. 우리 앞으로 서로 노력하자. 나도 일찌감치 얘기할게. 알았어. 우리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점심. 그래서 다음부터 잘 챙기기로 약속하고 끝냈어. 이미 지나간 일 갖고 계속 뭐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지.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아, 맞다. 혹시 나 이번에 종합 건강검진 받을 생각 없어? 우리 병원에서 지인들한테 일부 할인을 적용해준다고 해서 나도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받아보라고 권유하고 있어.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써부터 건강검진을 왜 받아? 지금 일하는 것만 봐도 세상 그 누구보다 튼튼해 보이지 않아? 그니까 다음에 또 기회 생기면 그때 할게.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요즘엔 미리미리 건강을 챙겨야 보장도 톡톡히 받을 수 있어. 혹시 알아? 몸 안에 안 좋은 게 자라고 있을지? 너 지금 나한테 겁주는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체력 같은 건 걱정 없다니까. 아니면 암 같은 거라도 검사해보지. 그리고 너희 아이 가질 생각이라면 이번 기회에 산부인과 검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요, 괜찮긴 한 것 같은데. 그럼 알겠어. 네 말 맞다나 종종 해보는 게 내 건강 적신호를 알아보긴 좋으니까. 그럼 네가 예약하는 것 좀 해줘. 차마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깊게 못 쓸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어차피 혜택 받으려면 내가 하는 게 나으니까. 내가 그럼 날짜랑 시간 비는 거 보고 너한테 톡 줄 테니까 다음에 와서 같이 검사해봐. 이래저래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마워. 그럼 나도 그이한테 미리 얘기해야겠어. 요즘 그놈의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잘 못 들어오는 거 있지? 야근을 자주 해서 그런가? 얼굴 보는 게 힘들 정도라니까? 고생하는 거 보면 저렇게 일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냥 집에서 쉬지 않겠냐고 했을 정도라니까. 하긴 네가 조물주보다 위대하다는 건물주인데 굳이 일할 필요가 없긴 하지. 내가 남자였으면 너한테 청혼하고도 남았을걸? 푼수도 이런 푼수가 없다니까. 그럼 다음에 찾아갈게. 그날 저녁. 자기야, 이번에 인영이가 자기 병원에서 건강검진 할 수 있냐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에 시간 한 번 낼 수 있지? 토요일에 시간을 냈으면 한다고? 그걸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 그리고 요즘 프로젝트 시작하는 바람에 주말에도 근무할 수도 있는걸? 이렇게 된 거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일보단 건강이 더 중요한 법이잖아. 나도 그걸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원하는 시간대랑 날짜 빠르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나도 일정을 짜지 않을까? 나도 인영이한테 확실하게 물어볼 테니까 조율해서 받아보는 걸로 하자. 어, 그리고 내일은 회사에서 자고 들어올 생각이야. 그러니까 기다릴 생각하지 말라고. 자고 들어온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해야 되는 걸 덜 해버린 거 있지?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해서 내일은 하루 종일 회사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혹시나 내가 안 와도 너무 기다리지 말라고. 어,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다음 날 저녁. 성경 씨, 내가 부탁한 자료는 다 나온 거야? 죄송해요, 과장님.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얼른 정리한 후에 과장님께 보낼게요. 시킨 게 있음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나만 일이 밀려버리잖아요. 얼른 처리해서 내 메신저로 보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얼른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도록 할게요. 커피 한 잔 사올 거니까 잘해 놓으세요. 과장님, 제가 해서 올릴게요. 커피 타러 회사에 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됐고, 파일이나 만들어 놓으세요. 잠시 후, 상비실. 자기,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 건데? 아, 미안해. 그래야 우리 사이를 오래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난 남들이 다 아는 유부남인데. 너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경리랑 만난다는 거 알면 사람들 입이 얼마나 오르내리겠어?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가끔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단 말이야. 그니까 자기가 나 조금만 배려해주면 안 될까? 어? 내가 대신 퇴근 후에 잘 달래줄게. 전에 화장품 갖고 싶다고 한 거 있지? 일부러 백화점 가서 사왔잖아. 맛있는 가게도 예약해 놨으니까 저녁도 오붓하게 먹고 선물도 가져가. 진짜? 자기 같은 남자를 만난 건 나한테 큰 행운이라니까. 정말 고마워. 근데 우린 언제 결혼할 수 있어? 자기랑 만나고 싶어서 들어오는 맞선도 거절 중이잖아. 근데 점점 엄마가 단호해지고 계셔서 나도 버티는 게 힘들 것 같아. 아이, 미안해. 내가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 근데 그냥 이혼하면 내가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뭔가 사유가 필요하거든. 그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볼게. 알았어. 자기 믿으니까 그렇게 할게. 그럼 나 먼저 나갈 테니까 좀 이따 나오기. 그날 저녁. 오, 자기야. 나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안색도 안 좋던데 맛있는 거 먹고 싶네.
알겠지? 역시 나 생각해 주는 건 자기 말고는 없다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어. 아, 그리고 나 회사 옆에 있는 모텔에서 하루 자려고. 원래 숙직실에서 잘까 했는데 나보다 어린애들이 거기서 쉬는 게 맞는 것 같더라. 배려심도 좋다니까. 알았어. 그럼 밥 먹고 일 열심히 하고 푹 쉬었다가 내일 저녁에 보는 걸로 하자. 아, 그리고 인영이한테 연락받았는데 쇳불도 단김에 빼는 게 좋단 거 있지?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건강검진 잡아놨으니까 그때 병원 가자. 시간 비워두도록 할게. 그럼 난 사람들이랑 식당 들어갈 거라서 끊을게. 잠시 후. 와이프랑 너무 달달하게 통화하는 거 아니야? 은근히 서운한걸. 그럴 수밖에 없지. 아직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 우리 애기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거 해주려면 좋은 모습 보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여자는 알고 있으려나? 자신의 젊고 멋진 남편이 나 같은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 말이야. 알면 날 가만히 놔뒀겠어. 가진 거 다 이용해서 나 괴롭혔을걸? 아, 진짜 건물 부자만 아니었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 그럼 우리 성경이랑 바로 가정 꾸리고 살았을 거잖아. 내가 입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자기 늦게 만난 거잖아. 그래도 이렇게 정이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난 만족해. 그니까 나 버리면 가만히 안 둘 거다. 으유, 내가 널 왜 버리겠어.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리고 엄마가 너 소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참하고 귀엽게 생겼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거 있지? 어머님이? 근데 자긴 아내가 있는데 바람이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진 않아? 내가 널 만나겠다는데 어떡하겠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렇게 따로 살지만 머지않아 같이 지낼 수 있을 거야. 나도 그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 그럴 테니까 얼른 그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나도 과장 부인 소리 듣고 살고 싶어. 자긴 그거 알고 있어? 한 대리 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 전에 고백한 거야. 내가 그거 거절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커플링 같은 거라도 하면 좋은데 자긴 부담스럽겠지? 뭐 항상 깨진 못하겠지만 맞추면 좋긴 하지. 그럼 이쁜 걸로 커플 반지 맞춰보자. 며칠 후 금요일 저녁. 내일 건강검진이니까 지금부터 금식인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잘 알고 있지. 근데 물도 한 모금 못 하는 건 좀 그렇다. 어쩔 수 없지. 안 하면 검사를 하나만 하니까. 아, 맞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들은 정기검진 갖고 있는 날이라 자기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운전? 그럼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너랑 달달한 시간도 보내려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안 되니까 괜히 그렇다. 대신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는 걸로 하자. 좋지. 그 대신 정말 맛있는 거 먹기로 약속. 아, 요즘 날이 좀 그래서 그런가. 뜨끈한 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있지? 알았어. 내가 맛집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맛있는 거 실컷 먹는 걸로 하자. 이참에 가는 거 몸보신도 든든하게 하고 돌아오는 게 좋으니까 말이야. 다음 날 점심. 자기야, 여기 진짜, 와, 이런 맛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자긴 이런 곳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가 워낙 누룽지 백숙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웬만한 곳은 다 먹어봤는데 여긴 맛있어서 종종 생각날 때마다 찾아오는 편이야. 누룽지가 부들부들해서 속도 부담 안 되지. 먹었을 때 이렇게 편한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 자기 덕분에 오늘 새로운 맛집도 알게 되니까 기분 좋은 거 있지? 그럼, 자, 우리 나눅한 보금자리로 갈까? 그러자. 밖에 오랜만에 있었더니 피곤한 거 있지? 20분 정도 걸리니까 좀 쉬고 어? 어, 자기야, 괜찮아?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우리한테 좀 부딪혔는데? 그날 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건 조사를 하던 중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혹시 이상한 부분이라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우리가 피해자인 사건데? 혹시 문제되는 사항이라도 발견한 건 아니죠?
이번 사건과는 관계는 없지만 사장님께서 이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미처 지우지 못했던 건지 이런 대화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어? 뭐 뭐야? 그러니까 지금 박변이 얘기하고 싶은 건 강현석 그놈이 날 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지금 나한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아니면 그 영상은 또 사라질 것 같아서 복사본도 남겨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장님께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일단 박 변호사 혼자만 알고 있었음 해요. 곧 생각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기, 어디가? 이 시간에 갑자기 옷을 입고 나가길래 물어보는 거야? 아,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운동이나 갔다 오려고. 근데 자긴 괜찮은 거 맞아? 좀 누워서 쉬어야 되지 않나? 괜찮아. 근데, 음, 자기는 나한테 할 말 없지? 딱히 숨기거나 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혹시나 아픈 거 숨겼다가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나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 하나 없는 거야? 응? 내가 자기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난 나가서 운동하고 올 테니까 자긴 집에서 쉬고 있어. 알았어. 그럼 조심히 갔다 와. 너무 무리할 생각은 하지 말고. 며칠 후. 너 왜 그렇게 목소리가 안 좋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 아니지? 어, 아프긴 하지. 일단 목이랑 허리가 눌린 건 있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 좀 고민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일단 너 이거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시경 담당했던 의사가 나한테 이걸 갖고 오더라. 저기, 너한테 간암 3기라고 하더라. 뭐? 지금 내가 암이란 말이야? 나 아무 데도 아프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확실하게 물어봤던 건데, 너 간에서 암이 발견됐어. 이거 재검사 받고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야 하루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는데? 인생 한번 기구한 것 같다. 이젠 암이라고? 지선아, 너 왜 그래?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반응이 그러는 거야?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내일 당장 입원해서 나랑 같이 항암하자. 이제 질병을 알아버리는 바람에 너도 증상 느끼기 시작할 거야. 원래 자각하기 전까지는 아픈 거 모르는 편이거든. 그놈 좋은 일만 해주고 가는 거네. 강현석 그놈 바람 피우고 있더라. 나 몰래 어린애 만나고 다니는데 그거 아니까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암까지 걸렸음 유산 받아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겠어. 뭐?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아, 그럼 어떡할 생각이야? 네 재산 다 주고 가게? 유언장 작성해야지. 검사 결과가 계속 안 좋으면 사회에 환원한다고 몰래 남길 거야. 그걸로 복수가 될진 모르겠다.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검사 받아보자. 그렇게 할게. 일단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해야겠어. 그럼 상간녀랑 즐거운 시간 열심히 보내면서 나한테 증거도 잡히겠지. 도움 필요하면 말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잠시 후. 자기야, 방금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 근데 나 내일 바로 입원하려고. 입원이라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대체 어디가 안 좋게 나왔길래 병원에 입원한단 말이 나오는 건데? 간암이래. 자세한 검사는 다시 해봐야겠지만 꽤 진행된 상태라 입원을 해야 된대. 간암이라니? 자기 관리도 그렇게 했는데 한순간에 암 환자라니. 자기가 그렇게 아프면 난 앞으로 어떡하란 거야?
저기, 다른 병원 가서 재검 받아보는 건 어때? 원래 병원은 여러 군데 가보는 게 좋다고 하잖아. 일단 내일 입원해서 재검 받아볼 생각이야. 그리고 난 후에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몇 군데 영상 보내서 확진 받으려고. 그래도 네가 내 남편인데 이건 얘기 미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당황스러워. 나랑 백년해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니. 난 자기 없는 삶은 생각하기도 싫은걸. 정말 암이라면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내가 자기 아니면 어떻게 살겠어. 일단 내일 입원해야 돼서 당분간 집엔 못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알겠지?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에만 신경 많이 써. 다음 날. 병원 오느라 고생 많았지. 좀 쉬었다가 검사할 거야. 오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근데 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그놈 좋은 일 해주고 죽고 싶진 않아. 어떻게든 살고 싶어. 걱정하지 마. 네 친구가 대학병원 교수잖아.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도 너 잘 부탁한다고 했고, 검사 결과 나오면 상황 보고 해외에도 요청 드릴까 싶어. 우리나라랑 다르게 해외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 네가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해외에서 좋은 치료 받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너라는 친구를 알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 검사도 잘 받고 네가 하라는 치료도 열심히 받아보도록 할게. 그러자. 우리 둘 다 노력해야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야. 나도 여러 방면으로 도움될 만한 거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고마워. 네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지선아, 너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가라니? 그만큼 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설마 안 좋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아, 박 선생, 네가 설명해 드리는 게 맞겠지. 살다 살다 그런 실수를 하는 전문의는 네가 처음이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 검사지를 실수로 바꾸는 바람에 결과가 달랐어요. 윤지선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고 배우자이신 강윤석 씨가 간암 3기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암이 아니라는 말인 거죠?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네 남편이 암이라는 말이 되는 거긴 한데 괜찮아? 걱정되지. 근데 내가 바람핀 미래를 왜 챙겨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 이혼할 거야. 물론 선생님이 실수를 하시긴 했지만 오히려 저한텐 기회가 된 것 같네요. 감사해요. 아닙니다. 괜히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만약 다음에 오셔서 건강검진 하신다면 제가 좀 더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당연하지. 그리고 지선아, 나도 미안해. 설마 애가 바꿔서 결과를 올릴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내가 아끼는 후배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라. 괜찮아. 그럼 나 오늘 바로 퇴원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거 집 가서 쉬어야겠다. 그럼 그렇게 해. 그리고 미안해. 다음에 오면 내가 잘 챙겨줄게. 고마워. 그럼 난 짐 챙겨서 갈게. 잠시 후. 오늘부터 시선이가 집에 없는 거지? 어, 이 넓은 곳에 혼자 있으려니까 어색한 거 있지? 근데 엄마, 나중에 이 모든 게 내 거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익숙해져야지. 지선이 걔가 나중에 죽으면 네가 거기 집주인 되는 거지? 이제 성경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엄마도 성경이 보러 한번 와야 되지 않겠어? 성경이가 애교가 많아서 엄마도 좋아할걸. 안 그래도 엄마, 아까 집에 오는 길에 지선이한테 전화 온 거 있지? 왠지 병원에 와달라고 할 것 같아서 바쁜 척하고 안 받았어. 평소에도 성경이랑 데이트할 때 야근 핑계 대서 그런지 지금까지 추가 전화가 없는 거잖아. 너도 어지간하다. 그래도 지금 잘해줘야
나중에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야. 걔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얼만지 알고 있지? 아이,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이혼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 이제 지선이가 암이 악화돼서 죽으면 건물도 우리 거, 그 많은 재산도 우리 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된 거, 건물 하나는 담보로 대출받아서 해외 일주 한번 가는 거 어때? 어차피 매달 월세 들어올 건데 그걸로 상환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걔한테 들어오는 게 한 달에 수천이라면서. 그럼 부자가 돈을 모으면 뭐 하니? 어차피 지옥엔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그니까 말이야. 아,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떵떵거리면서 살지. 삼기면 찾아보니까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는데 막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엄마가 알아보고 반찬 좀 해줄까? 어차피 먹는 건 딱히 상관없으니까 말이야. 엄마가 해줬다고 하면 냅다 다 먹을 것 같긴 해. 엄마 생각 좋은데? 그렇지? 엄마가 잘 준비해 볼 테니까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말고 성경이랑 잘 만나봐. 애가 능력은 떨어지긴 하지만 미모도 있고 성격도 싹싹해서 좋더라. 누구랑 다르게 내가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좋니? 알았어. 성경인 걱정하지 마. 엄마 아들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내가 한고심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그래. 그럼 엄마 준비하러 갈 테니까 끊자. 그랬구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 죽음을 바랄 만큼 열정적이었구나. 지선아,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여러 사정이 있어서 집에 왔는데 이런 진실을 들을 줄은 몰랐네. 네가 딴 여자 만나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도 모른 척 넘어가줬던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어머니까지 그 상간녀를 알 정도면 끝난 사이네? 자기야, 이거 다 오해야. 엄마가 하도 그런 얘기라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야. 동조한 거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날 그런 사람으로 몰진 않았으면 좋겠어. 어, 그럼 내가 죽었을 때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고 적어도 되지? 물론 변호사 공증까지 거칠 거고 말이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주고 가야지. 그걸 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건데? 왜? 내가 벌어서 모은 재산이잖아. 정말 네가 날 사랑한다면 그 재산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내가 남기고 간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도 아닌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당연히 재산은 내가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아? 재산 못 가지고 갈까 봐 무서워? 그럼 적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너 배신이란 거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지? 배신이라니? 그리고 언제까지 독수공방하란 말이야. 이제 네가 죽는다는데 그럼 나랑 같이 살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넘기고 가. 지금부터 주면 더 좋고. 어차피 가지고 가지도 못할 텐데 그거 쥐고 있어봤자 뭐 할 건데? 어, 그래? 근데 난 가지고 갈 생각도 너한테 줄 생각도 없어. 왜인지 알아? 이번에 검사가 오류 났던 거라고 하더라. 너랑 나랑 검사지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 있지? 검사지가 바뀌었다고? 뭐? 그 말은 지금 그 결과가 내 거라는 거야? 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암이 아니고 네가 간암 3기라고 하는 거 있지? 거짓말하지 마.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아? 네가 믿든 안 믿든 관심 없어. 그러니까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해. 자기야. 그래도 우리 아직 부부인데 병원비는 지원해 주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그러겠어? 바람도 핀 걸로 모자라 상간녀랑 결혼 생각하는 네 놈을 내가 도와주면 그거야말로 호객님이라는 거야. 네 살 길은 알아서 찾아봐. 다음 날. 인형 씨, 정말 제가 암이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건 담당이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죠. 살려주세요. 그래도 이 병원에서 최연소 과장 달고 있는 실력자시잖아요. 사람들한테 잘 부탁한다고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이가 없네. 이봐요, 강현석 씨. 당신이 지선이한테 했던 행동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지선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정사를 남한테 쉽게 말하다니. 애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나한테 그러겠어요. 원래라면 그런 오지는 컴플레인으로 돌아와도 모자른데 오히려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강현석 씨, 전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해당 관련 분야도 아닌데 앞으로는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도 오진 원장이가 한번 꼼꼼하게 보라고 날 테니까 가보세요. 그날 오후. 애미야, 너 현석이가 암이란 얘기 들었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네, 알고 있어요. 그걸 직접 들은 게 저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라니? 그래도 부부인데 간병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네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간병은 별로 어렵지 않잖니?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이혼 소송 걸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하시죠. 뭐? 이혼 소송이라니? 지금 남편이 아프다고 바로 버리는 거야? 너야말로 위자료 내고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제가 정말 그러고 싶어서 이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바람 피우는 놈 간병을 왜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 잘난 상간녀 데리고 와서 간병시키시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아니, 아가. 우리 아들이 철이 없는 거 알고 있잖니. 애가 한눈을 잠시 팔긴 했는데 그만큼 자기 사회생활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성경이밖에 없어서 그랬을 뿐이야. 널 사랑하지 않았으면 너랑 결혼을 했을 것 같니? 아줌마, 이미 통하지 않는 말이네요. 한눈을 팔아요. 아, 그럼 이거 들어보실래요? 자, 제 죽음을 바라는 그놈의 행태를 직접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나보고 오해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기, 우리 아들이 어린 마음에 한순간 실수를 한 거야. 그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렴. 됐네요. 그 잘난 상간녀한테 부탁하세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주하는 것도 처음이죠? 회사에 직접 찾아갈까 했다가 그래도 당신 이미지란 게 있으니까 배려 한번 해줬답니다. 당신이 만나고 있던 강현석 과장 아내예요. 아,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길게 말하진 않을게요.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살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돈 보고 만나던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만나자고 해서. 아니요. 저한테 숨길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줄까 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조언이라면 어떤 걸 말하시는 걸까요? 그놈 내가 빈털터리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 블럭이 제 건물인데 내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여길 다니도록 할 수는 없죠. 아, 맞다. 그놈 암에 걸렸던데 지금 간병해줄 사람 찾고 있는 건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바람을 펴놓고 나한테 봐달라고 하길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시원하게 거절하고 그 잘난 상간녀한테 부탁하라고 했거든요. 당신은 상간녀인 만큼 일단 위자료 소송은 들어갈 거고 그놈한테 발목 잡혀서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말인데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은 그런 거지 같은 집안 돌아가서 개고생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네? 아니요. 솔직히 과장님이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일개 격리인 제가 어떻게 거절해요. 제가 그럼 이 회사를 떠나면 될까요? 아예 근처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럼 가정에 있는 사람은 건들지 말았어야죠. 이미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겨놓고 이런다? 참나. 다 자기가 잘못한 걸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럼 전 이만. 그날 저녁. 자기야, 혹시 많이 바빠? 그게 아니면 나한테 잠시 와주면 안 될까? 와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곰곰이 고민했어. 난
오빠랑 만나는 거 힘들 것 같아. 솔직히 과장이 만나자는데 일기 격리가 어떻게 거절해. 그래서 사귀었던 건데 오빠 때문에 내가 회사 나가게 됐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너 그동안 나한테서 받아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래? 그 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 성경아, 네가 가지고 간 명품을 나한테 돌려줄래? 아님 내 간병인으로 일할래? 네가 그동안 받아간 값만큼은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정신 나간 거야? 그리고 내가 달라고 한 적 없었어. 오빠가 먼저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선물해줬던 거였지. 게다가 선물로 준 걸 볼모 삼아서 이러는 건 더 어이없는 행동 아니야? 나 지금 오빠 때문에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게 생겼다고. 지선이가 정말 이혼하자고 했다고? 남편이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혼하겠다고? 야, 그리고 내가 너 언제 꼬셨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뻔히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남 이어나간 건 바로 너였잖아. 근데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아니, 네가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차피 불륜 사이였단 거. 이제 끝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오빠, 우리 앞으로는 서로 모른 척하고 살자. 지금 수천만 원 물어내야 되는 거, 그걸로 내 죗값 받았다고 생각할게. 오빠도 소송 준비 잘했으면 좋겠네. 그날 밤, 자기야,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쉽게 헤어져.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혼만큼은 안 하면 안 될까? 나 혼자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 검사를 했는데 다른 곳에 전이도 된 상태라서 얼마 남지 않았대. 항암을 해도 살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데 너마저 없으면 어떡해. 내가 그만큼 소중했으면 적어도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리면 안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성형이랑도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너도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측은지심 같은 게 생기지도 않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하기야? 시끄러워. 배신은 네가 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까지 널 받아줘야 되는 건데? 그건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잖아. 지금부터 지켜봐주면 안 될까? 시끄러워. 난 그럴 생각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는지 알아? 시끄럽고 연락하지 마. 반년 후. 오랜만이야. 근데 오늘 소송날 아니었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 당연히 내가 승소했지. 그 두 사람한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는걸? 뭐 증거도 명확해서 내가 이길 수밖에 없었지. 덕분에 돌아온 싱글이 됐다 이 말씀. 그래도 좋게 끝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누군 얘기 들어보니까 항소 같은 것도 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특히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이나 양육비, 친권 같은 것도 챙겨야 돼서 힘들다 하던데. 넌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게 아닐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긴 해. 진짜 조상님이 도와주신 것일지도. 아, 맞다. 너 그거 알고 있어? 항암은 하고 있는데 이미 전이가 다 돼서 몸이 못 버틴다고 하더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하라고 했다더라고. 뭐 그렇다 보니까 너한테 연락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더라. 아직 나한텐 오진 않았어. 근데 설사 온다고 해도 다시 받아줄 생각 없어.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난 잘못 없다고 인정받은 상태잖아. 그치? 네가 그렇게 강경하게 의사를 표현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걱정하지 마. 설마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어? 여튼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 그 사람 소식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며칠 후. 자기, 아니, 지선아, 내가 미안해. 이혼까지 된 마당에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미안해. 부탁? 너랑 나랑 그런 거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지 않아? 좋게 이별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연락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정하고 싶으면 네 엄마한테 하면 되잖아. 가족 놔두고 생판 남인 사람한테 뭐라는 거야? 이제 살 날이 없다고 하는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선이 널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 병원비 내주면 안 될까? 보험을 받았지만 모자라서 항상 뼈 빠지게 일하시는 중이야.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어. 어? 이혼한 전 남편이면서 나한테 지금 병원비를 요구하는 거야? 야, 이거 보면 하늘에 신이라는 분이 진짜 있는 것 같다. 무심하셨다면 너한테 이런 벌을 주지 않았을 거니까 말이야. 넌 그냥 네가 나한테 한 거 다 돌려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한테 너라는 사람은 상처만 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굳이 연락해서 나한테 상처 주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니까 앞으로 모르는 척 하자. 안녕. 지선아, 지선아! 아이씨,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짓을 해서. 며칠 후. 네가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아이 마지막 소원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한번 보자고 했던 거? 물론 보자고만 했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엔 병원비를 대납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들으니까, 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네 싶어서 바로 거절했던 거네요. 그래도 같이 살았던 남편인데 마지막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게 맞니?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다가 떠났는지 몰라서 그래. 제가 알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아줌마, 저랑은 남남인데 이런 거 갖고 연락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솔직히 그놈 이름 들릴 때마다 화가 나거든요. 그런 놈 믿고 살아온 내가 바보 같아서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아줌만 저한테 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거 얼른 안 보내시면 지급 명령 신청서 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때 알게 되었던 거였는데요. 저한테 와달라고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매몰차게 거절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상처가 됐던 것인지 그로부터 며칠 후에 상황이 악화되더니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듣곤 내가 심했나 싶은 생각도 했지만 이건 다 벌받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며 위로 중이네요. 시모는 처음 저에게 원망하는 전화를 하긴 했지만 이게 제 잘못은 아니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도록 제한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연락도 다가오지도 못하는 중이네요. 만약 제가 암이었음 정말 절망스러웠겠지만 어쩌면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제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생각인데요. 혹시 저처럼 남편의 바람을 알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나요? 그럼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